세움을 처음 만들었을 2015년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통계조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 세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 전수조사를 했고, 그때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수용자 중에서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 수치는 연간 누적이 되면 5만 4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국가 최초의 이제 수용자 자녀 통계가 있었고요. 그 연구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이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 현황을 조사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2만 1,000명 정도의,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잘라서 봤을 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2만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용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것은 전체 수용자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이 한 950몇 명이라고 봤을 때 한 0.5%에 해당되는, 그래서 부모의 수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회적인 편견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숫자이지만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아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동복지라고 얘기하는 일을 한 지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감사하게도 이 아동복지가 이렇게 확대되는 그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빈곤 아동이나 또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보편적인 법과 제도가 생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런 변화들을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는 그래도 이런 아동복지의 어떤 그 법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아동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한 아동이 부모의 범죄로 인해서 부모가 갑자기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고 남겨져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게 됐고, 그리고 당시 제가 일하던 쉼터로 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만났던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가 외국에 가 있어요, 또는 아빠가 지방에 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드물지만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고, 그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바로 수용자 자녀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났던 아이는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서 교도소에 가면서 이게 맡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아는 옆집 아저씨한테 맡겼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곳에서 그 아저씨에게 이제 아동학대를 당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아이들은 양육자가 2번, 3번 정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학교를 떠나고 전학을 해야 되거나, 또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쉼터를 가거나, 또는 이런 다른 시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부모의 분명히 범죄라는 것은 엄격한 어떤 나쁜, 사회적으로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남겨진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핍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콜링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콜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 이제 어떤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보내질 때 다 소명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꾸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소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날마다 기쁘지는 않아요. 날마다 보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퇴근할 때
이렇게 마음에 좀 뭔가 뿌듯함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도 이제 그럴 때 아, 내가 기쁘다. 이럴 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순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소명이 아닐까 싶고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시겠지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순간순간이 다른데 사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세움 TV 유튜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이 이제 저희 여기가 아이들 상담실이거든요. 상담을 해주러 오는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인터뷰했던 얘기를, 아이를 상담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저도 이제 그 아이를 아는데 그 아이가 되게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랑 함께 살 수도 없고 엄마가 이제 수감이 됐는데 이제 그런데 엄마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서 엄마에게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표현할 건 없고 그리고 엄마 생일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진흙으로 만든 케이크를 선물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감사하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세상에 봤을 때는 마약 중독자의 범죄자인 엄마지만 그 아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엄마고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애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생일날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진흙으로 만든 케이크를 전해주는. 그래서 세움이 그런 역할들, 뭐 거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세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것으로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오전에는 그런 감동이 있었네요. 제가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제일 힘들죠. 잘하고 싶은 마음, 막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뭔가 이게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뭐 동료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는 내가 보일 때가 힘들죠. 저는 또 신호애락이 있고 희뜩반뜩하고 다 알아요, 우리 직원들. 가증스럽다 나한테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힘들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부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게 이제 제 숙제죠. 아이들이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을 둘러싸여 있는 그 문제, 아이들이 둘러싸여 있는 문제가 부모의 수감 전부터, 그다음에 수감 이후에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수감을 넘어서서 그 전에도 어쨌든 가족 간의 문제, 뭐 질병, 뭐 엄마의 질병, 아빠의 폭력.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이렇게 눌림이 있어요.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많은 5만 4천 명 중에 아이들 중에서 어떤 끈이 연결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세움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뭐를 특별히 해주기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함께 걱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생이 살면서 이 아이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결핍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지만 적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봐 줬던
어떤 사람이 있었지, 어떤 단체가 있었지라고 하는 어떤 존중의 경험, 인정의 경험, 이것들을 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자기를 봐줬던 그런 세움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희 세움인 아이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세움을 만들 때는 이제 저의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차별과 편견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수치심, 그리고 나는 범죄자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낙인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주는 메시지는 그것은 너의 죄가 아니야. 너는 너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7년 이렇게 되면서는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세움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는 자기의 그냥 모습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느리지만 저는 한 명의 아이라도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세상은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